이거를 100만 명한테 해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필연적으로 100만 장자가 될 수 있다라고 저자는 주장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왕국입니다. 부자들이 모두 추천하는 그 책, 제가 최근에 가장 감명 있게 봤던 그 책, 부의 추월자선 독후감 제3탄입니다. 네, 복습을 하면요, 저자가 주장하는 바가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젊을 때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조금씩 모아서 봉리로 불려서 5, 60대 은퇴하는 거, 그 사람은 쉣이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5, 60대 되면은 벌써 우리 인생의 황금길은 이미 끝나 있고 죽을 때까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그거 낑낑 하면서 백만장자가 돼서 무슨 소용이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양반의 주장은 사업체를 무조건 하나 차려가지고 그거를 팔면서 이제 큰 돈이 들어온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30대에도 가능하다, 이런 말이었는데요. 특히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유형이 5개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대여 사업, 인터넷 소프트웨어 사업, 컨텐츠, 유통, 인적자원 사업, 이렇게 5개를 제시를 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면은 2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양반은 추월차선의 부의 공식을 소개했습니다. 그 부의 공식은, 이게 중요한데, 부는 순이익 플러스 자산가치,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순이익은 내가 일해서 직장에서 오는 순이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업체가 만들어내는 순이익을 말하는 것이고, 자산가치란 이제 그 기업체의 자산가치를 말하는 건데, 이 자산가치도 결국은 이 기업의 순이익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순이익을 많이 창출하는 기업의 가치가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순이익은 판매량 곱하기 단위 수익, 그리고 자산가치는 그 기업이 벌어들인 순이익 곱하기 산업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네, 물론 사업체를 차린다 해서 다 성공하는 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근처에 사업을 해가지고 망한 사람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추월차선에 5계명이 있는데, 물론 5계명을 다 지킨다 해서 내가 백만장자가 될 수 있느냐,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 확률을 엄청나게 올릴 수 있다라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5계명 중에 굉장히 중요한 1계명이 있죠. 필요성, 니드의 1계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제대로 안 지켜가지고 사업의 90%가 5년 만에 망한다고 저자는 주장을 합니다. 이 사업의 아이러니가 뭐냐 하면은, 사업을 하는 이유는 사실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돈 벌고 싶어서 하는 건데, 근데 아이러니하게 이기심을 버려야 합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투자도 아이러니하게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욕심을 버려야지만 돈을 벌 수 있거든요. 그게 되게 묘합니다.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이겁니다. 내 사업이 무슨 문제를 해결해 주는가, 그것입니다. 사실 고객들은 나나 내 사업에 관심이 하나도 없죠. 그들이 관심 있는 거는, 내가 문제가 있는데 누가 이걸 해결해 주지 해가지고 그 해결해 주는 사람한테 돈을 지불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all you need is love라고 나오는데, 자, 그럼 고객에게 사랑만 주면 되는 것인가? 네,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 아래 표를 한번 잘 보십시오. 네, 여기서 이 내용 중에서 여러분이 뭔가 해줄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이거를 100만 명한테 해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필연적으로 100만 장자가 될 수 있다라고 저자는 주장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맞는 말인 것 같고요. 네,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거를 좀 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고객을 교육을 해주죠. 그리고 책도 쓰고 강의도 하고 이런 걸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합니다. 네, 유튜브를 봐가지고 웃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럼 제가 좋은 감정을 만들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고객이 해야 하는 일, 투자라는 거를 쉽게 만드는 역할도 조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채널의 구독자들을 2만 몇 명에서 100만 명으로 늘릴 수 있다 하면은 저도 필히 100만 장자가 됩니다. 그거는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고객이 필요한 거를 찾아내야지, 내가 사랑하고 잘하는 일만 하면은 사업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대다수가 특히 이제 직장에서 밀려나가지고 사업을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평생 하고 싶었던 게 이거였는데 이걸로 사업을 해보자. 또는 내가 이거를 잘하잖아. 난 이거의 전문가잖아. 또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 해가지고 그쪽으로 사업을 시작을 하는데 이러면 대부분 망합니다. 네, 예를 들면은 이제 책에는 태권도 유단자 피터가 있었습니다. 피터는 직장을 때려치우고 태권도 도장을 시작을 하는데 이제 도장을 시작해가지고 1년 만에 망했다라고 합니다. 이 양반은 도장을 시작할 때 이런 질문을 안 했습니다. 내가 사는 이 동네에 태권도 도장이 진짜 필요한가? 그리고 필요하다고 치면은 내가 기존 도장보다 잘하는 게 도대체 뭐가 있는가? 그리고 내가 고객들한테
뭐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고, 그리고 내 자산은 뭔가. 뭐 예를 들면은 내가 무슨 뭐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하면은 당연히 이제 그 브랜드로 사람들이 내 도장에 올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그분들에게 졸라 친절하게 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 뭐 3개월 만에 뭐 노란띠를 탈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면은 네, 그게 이제 내 브랜드가 되는 겁니다. 3개월 노란띠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제 도장으로 오겠죠. 근데 그 피터는 그런 거 별로 생각하지 않고 도장을 시작해가지고 망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저도 경험이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취미를 사업으로 하면은 이제가 문제가 뭐가 있냐 하면은 사실 내가 사랑하는 그 일은 경쟁자가 매우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일을 나 혼자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딴 사람들도 그 일을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그럼 결론은 무엇이냐? 졸라 잘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뭐 바둑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바둑을 좋아하는 사람 수십만 명이 있잖아요. 저는 그 사람들보다 사업을 더 잘해야 되는 겁니다.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그리고 이제 또 내가 사랑하는 일과 남의 필요를 해결하는 거는 또 개별 문제입니다. 사실 제가 뭐 그 기원을 차린다고 해가지고 뭐 제 바둑 실력이 약하니까 그분들을 고수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뭐 그거 말고도 바둑에서 딱히 가치를 제시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마 기원을 차리면은 금방 망할 겁니다. 왜냐면은 남들의 필요를 해결해 주는 게 그게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나쁜 게 뭐냐면은 내가 사랑하는 취미가 일이 되면은 사랑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제 고2 때 체스 강의를 여러 번 했는데요. 저는 체스는 거 진짜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강의를 하고 이제 과외를 했던 그 시점에는 그것만 했지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하거나 체스를 두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놀랍죠. 그 일을 다 끊고 나서 다시 체스가 취미로 돌아간 후에는 지금도 졸라 열심히 두고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것이 일이 돼버리면은 그게 이제 일이 돼버립니다. 사랑이 사라져요. 네, 그래서 발상을 전환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추월차선을 달리는 사람의 동기부여는 사랑이 아니라 열정이라고 합니다. 그 열정은 뭐에 대한 열정이냐 하면은 일에 대한 열정보다는 그거보다 더 높은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목표 달성에 대한 어마어마한 열정, 그게 우리를 추월차선을 달리게 만들게 하고 추월차선이 주는 역경을 견디게 만드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열정이 바로 경제적 자유를 만든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그 열정은 흥분에서 올 수가 있고, excitement 또는 불만, discontent에서 올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저자 같은 경우는 돈을 엄청 벌어가지고 람보르기니를 사고 싶다. 그리고 저 산기슭에 있는 엄청난 거대한 집을 사고 싶다. 이런 게 이 양반의 꿈이었고요. 그리고 저자의 불만은 이제 엄마가 햄버거 가게에서 너무 고생을 하니까 엄마에게 이제 편한 노후를 만들어주고 싶다. 그리고 나는 이제 출근하기 싫으니까 아무 때나 자고 일어나고 싶다. 그리고 돈 압력 없이 내가 쓰고 싶은 책을 쓰고 싶다. 뭐 이런 게 저자의 욕망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강력한 목표였고요.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돈 걱정 없이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기, 이제 이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기.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 탈렙이라는 분이 블랙 스원이라는 책에서 fuck you money라는 그 말을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뭐냐 하면은 돈이 이제 어느 정도 불어나면은, 그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나한테 기분 나쁘게 보면 그냥 fuck you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액수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죠.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경제적 자유를 유지했으면은 딴 사람들한테 비굴하거나 눈치를 볼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세 번째는 저는 제가 배우고 싶은 걸 배울 수 있을 만큼의 충분히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한국에서 요즘 이제 어떤 프로들이 그 스파르타 바둑 교실을 하나 하거든요. 전 거기 가가지고 한두 달 동안 졸라 빡세게 배우고 싶은데, 네, 제가 직장을 다니면 당연히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는 충분한 시간. 네, 물론 저도 간간히 휴가는 갑니다. 일주일, 2주일 가기도 하고, 뭐 며칠 가기도 하고 하는데, 네, 그거보다 뭐 예를 들면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타고 싶다. 난 뭐 2주 동안 그 러시아를 횡단하고 싶어. 또는 뭐 한 달 동안 호주에 처박혀가지고 그냥 놀고 싶다. 이런 거는 직장을 다니면 할 수 없는 거죠. 이런 거를 다 하기 위해서 저는 경제적 자유가 필요합니다. 저는 뭐 집이나 차 같은 거는 필요 없이 제가 원하는 거는 요 네 개인데, 네,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 목표는 무엇일까요? 혹시 저희랑 쉐어하고 싶으시면은 네, 그거를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꽤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이 3계명도 물론 꽤 중요합니다. 이 계명은 진입의 법칙인데요. 개나 소나 다 할 수 있는 사업은 안 된다기보다는 어쨌든 힘듭니다. 왜냐면은 이제 이런 사업들이죠. 와, 이런 좋은 사업이 있어? 야, 그리고 시작하기 대박 쉽네. 야, 그리고 그럼 이제 잠깐
시작하기 전에 그럼 이거 시작하는데 어느 정도 노력이 필요한가? 2시간 동안에 뭐 인터넷에 몇 개 클릭하면 시작을 할 수 있어? 그럼 좋은 사업이 당연히 아닙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거든요. 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경쟁이 빡 터지는 분야에서는 졸라 잘해야 됩니다. 근데 졸라 잘하는 거는 졸라 힘듭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그 과정이 어려운 사업이 진입이 어려운 겁니다. 뭐 유튜브 채널을 예를 들면은 유튜브를 시작하는 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건 누구나 30분 만에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주식 채널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주식 채널을 하기 전에 10몇 년 동안에 책을 꽤 많이 읽었고 논문도 꽤 많이 읽었고 네, 그리고 이제 영어도 이제 어느 정도 해가지고 이런 논문들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찾으면은 그 굉장히 짧은 시간에 요약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스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에 계속 튀어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유튜브를 지금 하는 거는 유튜브 자체는 쉬운데 이거를 계속 지속해 나가는 거는 제가 그 전에 쌓아놓은 게 좀 뭔가 있어가지고 계속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주식 채널은 어느 정도 진입장벽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치킨집 이런 거는 진입장벽이 매우 낮죠. 3기명은 통제의 법칙인데요. 사업체의 이익은 기본적으로 통제자한테 갑니다. 조직, 상품, 가격, 수입 모델, 운영 이런 거를 다 내가 통제하는 것인가? 아닌가. 네, 예를 들면은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통제자는 프랜차이즈를 만든다. 가입하지 않는다. 조금 전에 치킨집이 있었죠. 치킨집 프랜차이즈에 가입하는 그분들은 돈을 별로 못 법니다. 근데 그 프랜차이즈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가입하게 하는 사람은 돈을 법니다. 네, 여기서 다시 제 채널로 넘어오면은, 네, 안타깝게도 제가 채널의 진정한 주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구글이 진정한 통제자이죠. 구글이 봐가지고, 어이, 광고 수익? 야, 왜 절반을 지금 저 유튜브 놈들한테 주는 거야? 야, 30% 줄여라 하면은 제가 사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또는 유튜브가, 어이, 네 영상 뭔가 내 정책이 안 맞아. 노딱! 하면은 제가 돈을 못 벌겠죠. 물론 저는 지금 이제 돈을 벌고 있지는 않으나 제가 광고를 틀었다고 가정하면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네, 4계명이 어떻게 보니 5개 중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은 그 4계명,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은 기하급수적인 돈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1계명도 매우 중요한데요. 왜냐면은 1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사업이 망하거든요. 근데 4계명을 못 지키면은 그 사업이 어마어마하게 크지가 않습니다. 4계명은 그 영향력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영향력을 영어로 effection이라고 하나 봅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해서 내 사업이 100만 명에게 영향을 줄 수 있으면은 그 사업은 무조건 성공하고 나는 100만 장자가 된다라는 법칙이고요. 그걸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은 여기서 이제 그 규모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 규모는 스케일 곱하기 매그니튜드 이제 둘 다 이제 사실 규모란 뜻인데 이거를 이제 좀 그 나눠 보면은 여기 스케일이라는 거는 양을 말하는 겁니다. 왜 그 순이익이라는 게 이제 판매량 곱하기 단위 수익이잖아요. 바로 이 판매량에 해당되는 게 스케일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많은 거를 팔 수 있는가. 그리고 또 매그니튜드는 뭐냐 하면은 한 번 팔 때 얼마나 남는가. 이 하나를 내가 팔 때 얼마 주고 팔 수 있는가. 이게 매그니튜드입니다. 단위 수익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자가 되는 길은 많은 사람에게 빅 스케일로 적은 영향을 주든지 예를 들면은 제가 연필을 2천만 개를 파는 겁니다. 하나 팔 때 1불 남았어요. 그럼 제가 2천만 불을 버는 겁니다. 부자가 되는 거죠. 또는 적은 사람에게 많은 영향을 주면은 부자가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오피스텔 건물을 하나 샀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오피스텔 20개를 임대를 줍니다. 한 개 100만 원씩 받아요. 그럼 그것도 100만 원 곱하기 20. 스케일은 적습니다. 겨우 20명이니까.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제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걔네들은 그 하루에 굉장히 오랜 시간을 그 집에 있기 때문에 그 집에 대해서 그 비용을 꽤 많이 페이를 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명한테 100만 원을 받았다. 그럼 그것도 월 2천만 원이 되는 거겠죠. 그럼 제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매그니튜드라는 거, 내가 그 한 개당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거는 늘 가격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연필은 1,000원이고 월세는 100만 원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트럼프 같은 사람은 빅 스케일과 하이 매그니튜드를 합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에게 큰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억만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트럼프 타워, 여기는 뭐 예를 들면은 뭐 5천 명이 있다고 해봐요. 그리고 트럼프 타워 건물이 전 세계에 100개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50만 명한테 월세를 받아내는 거잖아요. 몇십만 원, 몇백만 원씩. 그럼 당연히 트럼프가 부자가 되는 겁니다. 이 4계명이 사실 큰 부자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법칙. 1계명은 안 망하는데 중요한 법칙입니다.
5계명은 시간의 법칙. 물론 이제 사업을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건 좋으나 내가 맨날 거기 가 있어야 되면은 내 자유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시간이 지나고 내가 빠져도 돌아가는 사업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동화가 가능한지 시스템화가 가능한지 아니면 내가 16시간씩 출근을 해야 되는 건지 이제 이런 게 중요한 거고요. 물론 사업이 마진이 충분하면은 나 대신 경영인을 둘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내가 가끔 이 경영인이 똥짓을 하지 않는가, 사기를 안 치는가, 이런 것만 보면 되는 겁니다. 예, 가장 중요한 건 그거겠죠. 이 사업이 내 시간과 상관없이 돌아갈 수 있는가. 뭐 예를 들면 유튜브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제가 계속 영상을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제 시간을 투입을 해야기는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제 구독자가 50배가 늘어나면은 제 한 영상에서 나오는 수익도 50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1에서 5계명이 가장 최적화된 사업은 3개의 I가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I는 인터넷. 최근 5년 동안 인터넷 백만장자가 그전 50년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이 양반이 7개를 소개를 했는데요. 그건 책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자, 컨텐츠, 리드 제너레이션, SNS, 브로커리지, 광고, 이커머스 7개 방법이 있다라고 하고요. 인터넷은 그 필요, 진입, 통제, 규모, 시간의 법칙을 모두 충족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터넷이 가장 좋은 게 규모가 크다는 거죠. 이 사업이 제대로 돌아가고 제가 어떤 필요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전 세계에서 몇십억 명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인터넷은 컴퓨터 베이스이기 때문에 시스템 화정으로 돌아가고 내가 계속 뭔가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돌아가는 그런 맛이 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혁신, 이노베이션, 발명 이런 게 있는데 이 발명이라는 걸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뭐 전기차나 수소차를 새로 발명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그냥 기존 상품을 조금 개선하거나 바꾸면은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그 아이디어를 내는 거, 그거는 한 1% 정도라고 하고요. 그거를 결국은 생산해 내야 됩니다. 이제 그게 두 번째 중요한 거고, 그리고 전쟁을 이기려면은 이걸 또 유통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걸 광고를 하든지, 아니면 소매상한테 넘기든지, 직접 마케팅을 하든지, 이제 뭔가 해야 됩니다. 결국은 유통해서 전쟁의 승패가 좌지우지 된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의도적 반복, intentional iteration이라는 건데 이거는 작은 수익의 무한 반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부동산 경매 사업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걸 제가 2010년에 했는데요. 그때 제가 직장에 있어가지고 그걸 기속하지는 좀 못했습니다. 그 후에 제가 곧바로 또 해외에 나갔거든요. 자, 부동산 경매 사업 이런 식으로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농촌이나 시골 같은 데 보면 아파트들이 되게 많거든요. 걔네들이 꽤 헐값에 경매에 나올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걔네들을 사가지고 명도를 하고 팔면은 보통 한 6개월 정도 걸리는데 그 6개월 동안에 벌 수 있는 돈이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한 건을 가지고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사실 낙찰을 받으면은 그 중에 80% 정도를 대출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레버리지가 그래서 충분히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를 들면은 제가 한 3억 정도를 모아놨다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한 건의 경매를 받는 게 아니라 여러 건의 경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한 달에 한 건 정도를 받을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제가 6개월 동안 6건의 경매를 받는 도중에 그러면 이제 내가 맨 처음에 받았던 그 아파트를 파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돈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 가지고 7번째 아파트 경매를 하고 그걸 할 때쯤 2번째 아파트를 팔고 그럼 다시 또 8번째 아파트를 사고 이런 식으로 계속 풍차 돌리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경매를 해가지고 한 채 하는 거는 돈이 얼마 안 나왔습니다. 500, 1000밖에 안 났는데 이걸 이제 풍차 돌리기로 무한 리필, 무한 방법을 하면은 충분히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엄청난 부자가 된 사람들을 제가 몇 명 만났습니다. 네, 비슷한 예로 자판기 한 개로 큰 돈을 벌 수는 없겠지만 이 자판기를 내가 100개, 1000개를 설치한다면은 당연히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나왔던 치킨집 프랜차이즈. 치킨집 하나로서는 대단한 돈을 벌 수가 없는데 내가 프랜차이즈를 운영해가지고 그거 전국에 확 뿌려. 그러면 당연히 돈을 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의도적 반복, intentional iteration이라고 합니다. 네, 요약을 하면은 사업의 5계명을 보고 많은 것을 느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늘 강조하지만 지금 여러분이 서행 차선이 있고 직장을 다닌다 하더라도 언젠가 여러분이 직장을 떠나든지 아니면 직장이 여러분을 떠나게 만들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나중에 사업을 억지로라도 할 가능성이 꽤 있고 아예 처음부터 싫다, 난 처음부터 사업으로 갈래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근데 대부분의 사업들은 당연히 망하죠. 5년 만에 90%가 망하는데 그 망할 확률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자가 주장하는 거는 이 5개, 5계명을 다 지킬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다 지키면 무조건이 아니라 대박이 날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5개 중에서 1개, 2개를 좀 제대로 못 지킨다 하더라도 사업이 성공 안 하는 거는 아니라라고 합니다. 다만 이제 가능성이 그만큼 조금씩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1계명 있잖아요. 1계명. 그거 다시 한번 보시죠. 자, 그래, 야, 이거 있잖아요. 자,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네, 여러분이 이거를 할 수 있으면은, 여러분은 직장 생활에서 PD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라 압니다.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여기서 고객 슬래시 상사라고 한번 바꿔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공 가능성은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질 것입니다. 네, 이거는 제 말을 분명히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업에서 통하는 거, 직장에서도 통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자, 여러분이 사행차선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지금 몸담고 있는 그 조직이 이 5계명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그것만 봐도 여러분들이 많은 거를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5계명 중에 잘 지켜주고 있으면, 아, 나는 지금 훌륭한 사업체 직원으로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이 중에서 들은 게 아무것도 없네? 그러면은 이제 다른 시장을 알아보는 것도 훌륭한 방법이겠죠. 네, 세계 아의 법칙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대박의 가장 중요한 그 규모 있잖아요. 스케일. 이게 인터넷에서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혁신, 이노베이션이 나왔는데, 그 책에서는 어떤 이해가 나왔냐면은, 어떤 친구는 버트카 병이 별로 쿨하지 않아가지고, 버트카를 다 부어가지고, 좀 반짝반짝한 해골 병에 옮겨놓고, 그거를 팔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마케팅을 좀 잘하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반짝반짝한 해골 병에 놓은 그 버트카를 사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혁신을 이 발명을 한 사람은 떼부자가 되었다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의도적 반복이라는 거는 그냥 중박 사업에다가 규모, 무한 풍차 돌리기를 집어넣는 겁니다. 이 세 아이를 통해서 이제 특히 이제 그 중박 사업, 원래 별로 스케일이 없는 사업에 스케일을 집어넣는 겁니다. 규모의 경제를 키우는 거죠. 그것도 하나의 훌륭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비록 사업을 하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저도 이 책을 통해서 많이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도 저를 통해서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시면은 구독을 하시고요. 예, 영상을 보시면은 좋아요를 누르는 겁니다. 싫어를 누르면은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